전북도 내 한 전직 자치단체장이 산림조합으로부터 황금 열쇠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전직 지자체장은 전달된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임실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로 정칠성 임실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내와 말다툼하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북 지역 연안으로 밀려드는 해양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5,400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 내 한 전직 자치단체장이 산림조합으로부터 황금 열쇠를 받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전직 지자체장은 전북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누가 무엇을 줬는지 모르고 전달된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도내의 한 금은방. 이 지역 산림조합 측은 지난해 이 금은방에서 황금 열쇠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사간 것이 작년 6월달이요. 황금으로 된 열쇠예요? 네, 그게 몇 돈짜리였어요? 5돈. 경찰은 황금 열쇠가 이 지역 전직 지자체장인 A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전북방송 취재진에게 연락해온 A씨는 황금 열쇠를 직접 받지 않았고 자신에게 전달된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식 당시 기념패나 감사패 등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황금 열쇠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나 상호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있는 걸 확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황금 열쇠 무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전 산림조합장 측에서 순금 5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실제로는 2돈짜리라는 겁니다. 뒤늦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해당 산림조합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2돈짜리와 3돈짜리 황금 열쇠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방송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사용해온 휴대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발송용 연락처로 전화해 받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임실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로 정칠성 임실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쯤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21년 만에 사라졌던 총기가 발견된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이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백 경사 피살 사건 유력 용의자인 대전 은행강도 살인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서로를 백 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경사 피살 사건은 2002년 9월 전주시 금암 28출소에서 근무하던 백 경사가 살해당하고 389경 권총과 실탄, 공포탄이 사라진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아내와 말다툼하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자택에서 커튼에 불을 지른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구속해 수사해온 경찰은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연안으로 밀려드는 해양 폐기물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5,400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0년 4,300톤, 2021년 4,600톤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거한 해양 폐기물은 폐어구와 페트병, 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쾌적한 연안 환경과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군산시와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과 함께 수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16일 최정호 후보자에 대해 적합의견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병도 인사청문위원장은 최 후보자가 비상식적인 부동산 거래 내역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출생인 최 후보자는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국토부 제2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제 지역 특장차 제조기업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 건설기계 전시회인 콘엑스포에서 미국 현지 기업과 5억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을 단장으로 한 무역사절단은 김제의 주식회사 HRENI와 미국 맥사가 7년 동안 5억 달러, 우리 돈 약 6,500억 원 상당의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구동 핸들러와 전기구동 자주식 크레인 제품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는데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김제시는 두 기업의 업무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김제시와 HR, ENI 그리고 미국 맥사 간의 이번 수출 업무 협약 체결은 김제 특장차 기업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며 북미 수출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16일 새벽 3시 20분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축사 10동 가운데 절반이 타고 돼지 1,9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2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선 새벽 1시 20분쯤 임실군 신덕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2동이 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돼지 분만동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변산반도 하섬 주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부안해경은 올해 1월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된 변산면 하섬 주변 진역 갯바위 출입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입 통제 장소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계획보다 5년 6개월이나 앞당긴 2029년 개항이 결정되면서 이보다 앞서 조기 개항 요구가 거셌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실상 찬밥 신세로 전락됐다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지만 공연불에 그쳤다고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후속 대책으로 개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6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던 공항은 개항 목표 시기가 1년씩 늦춰지다 별다른 성과 없이 빨라야 2029년에나 개항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전 정권부터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가속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2035년 6월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항 시기를 6년 앞당겼다고 합니다. 전북은 올해 새만금 잼버리와 또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함께 치름해도 2028년 이전 개항이 언감생심인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1일까지 15개 초중고등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며 유해업소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을 개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는 자살 예방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민간협력형 자살 예방 사업과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5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장년 남성 대상 우울증 전수조사와 의료비 지원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 협력형 자살 예방 사업과 자살 유족 자조 모임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예산을 통해서 시민과 유가족의 자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지만 낮에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다음 주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도 맞게 되는데요. 봄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건 바로 꽃이겠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봄꽃 관광열차 운행을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지역 명소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4월 한 달 동안 경주와 구례, 진해 등 봄꽃 명소로 가는 특별 관광열차를 24차례 운행하고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같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전용 열차도 14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관광 열차에 딸린 체험 코스도 흥미롭습니다. 산악 트레킹과 자전거 라이딩, 지역의 먹거리 등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꽃 축제 여행 상품도 선보입니다. 꽃 종류를 보고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로 지친 몸과 마음. 이제 진짜 봄을 제대로 만끽하며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읍에 등록된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주방과 객석,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이 포함됩니다. 정읍시는 올해 예산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업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950년대 한국 성당 건축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임실성당 사제관이 전라북도 지정문화재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임실성당 사제관을 도등록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임실성당은 임실천주교회가 본당이 된 이후 최초로 지어진 성당 건축물로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임실성당 사제관은 지정한 신부가 부임해 치즈를 만든 곳으로 한국 치즈의 역사를 연 장소라고 평가됐습니다. 남원시가 은퇴자들이 목공예를 배우고 작업할 수 있는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남원시 식정동에 문을 연 작업공간 2호점에서는 은퇴자라면 누구나 수납장 제작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공간 2호점에서 운영하는 목공학교에 다니며 관련 자격증을 딸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고창군과 유관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해양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고창군은 16일 90호항에서 민간합동 해양국토 대청결 운동을 진행해 버려진 어망과 같은 해양 쓰레기 20톤가량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양국토 대청결 운동은 전라북도와 부안해경, 어촌어항공단과 어업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